자, 오늘 땡트 뉴스 궁금해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진짜 땡트뉴스. 제가 원고를 쓰고 나서, 다 보내고 나서 집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온갖 뉴스가 또 속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온갖 또 난무한 뉴스들이 속보가 뜨대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너무 이상해서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까지 이걸 좀 해석을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거까지 해가지고. 미국에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몇 명 없는데, 네. 미국에 가 있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마침 대학교 동기가 한 명 딱 있어가지고 해석을 해달라고 했어요. 해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알겠지만 아무튼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거는 땡트 뉴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트윗을 좀 쉬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골프 치고 와서 힘들었나 보지. 네. 어제 거는 두 개만 날렸는데 하나는 브레이브바트 기사를 리트윗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폴리티코가 검토한 선거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 전역의 다수인 이 히스패닉 카운티, 그러니까 히스패닉이 많은 카운티 100개 중 78개에서 트럼프가 지난번 대선에 비해서 선전했다. 요런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폴리티코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그때보다 더 많이 받았냐 히스패닉한테 하니까 법 집행, 그 다음에 노동자 계층의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세계화에 반대한다. 요런 내용이 히스패닉에게 많이 먹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네. 이민자들한테 추가 이민자 안 받고 니들 직장 보장해 준다니까 지들도 건너온 놈이면서 바로 갈아탄 거지.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선거 전부터. 예. 의외로 기존의 이민자들은 새로운 이민자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거를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직독직해. 이거 뉴스도 아니고 이게 한 12시간 전인가 이 조지 소로스가 필라델피아에서 체포됐다 이 뉴스가 썼어요. 네. 그래서 난 또 깜짝 놀랬지. 드디어 내가 얘기한 대로 미군이 움직이나 라고 이걸 뒤져봤는데 어라? 그 후로 기사들이 다 삭제되고 없어진 거야. 제목만 남고. 가짜뉴스였어. 이게 이 가짜 뉴스인 건지 사실은 체포를 해놓고 반발 세력들을 말하자면 안정시키기 위해서 뉴스를 내린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 조지 소로스 내 일가가 연락이 안 돼 지금. 응? 조지 소로스를 그렇게 전격적으로 체포할 수가 있나? 쉽지 않을 텐데, 조지 소로스인데. 사실 조지 소로스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네, 연세 되게 많으시잖아요. 구속도 좀 힘들고요. 지금 사실 조지 소로스가 간판이긴 하지만 그 아들이 전부 집행을 다 하거든. 근데 이제 아들은 외국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서 잡기 힘들고 영감님 하나 잡아봐야 사실 실세는 아닌 상황인 건데 어찌됐거나 그 뉴스가 뜨길래 뜨악했었죠. 근데 아무튼 그 뉴스는 사라졌어요. 지금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때 잠깐 뉴스가 떴던 건데 아침에 이제 새롭게 떴던 뉴스가 이게 뭐지? 총무국? GSA? 연방조달청. 그 뉴스인데 네. 이거를 이제 전 이게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거 리트윗하면서 우리도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트럼프가 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었는데 특정 경합주에서는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수가 더 많다. 다 그렇지 예.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조지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트위터를 어제 날렸고 오늘 제가 출근하기 직전에 막 트위터를 날렸는데 이게 뭐가 먼저 나왔냐면 제가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언론에서 지금 SBS 기사인데요. 미 연방총무청 바이든 정권 인수 개시 통보 승리 인정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총무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인 승리를 공식 승인했다 하면서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고 하면서요. AP통신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분명한 승자라고 GSA가 그러니까 연방총무청이 확인했다면서 정권 인수의 길을 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자마자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오늘 어떡하지? 오늘 이제 근데 오늘 여기 오면 어떡하지? 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지 봤는데 이게 CNN에서 기사를 냈어요. CNN에서 기사를 냈는데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GSA letter to Biden starting that transition can formally begin 해가지고 연방총무청이 바이든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인수를 공식화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우리 언론들 다 받아 써가지고 바이든이 트럼프 행정부를 인수한다. 뭐 이렇게 행정부 인수를 시작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 나갔어.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들을 제대로 물론 얘네들이 그 독해 못하는 건 진즉부터 알고 있었는데 CNN이 보도한 내용에다가 우리 언론이 살을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그거 맞아. 아직 GSA가 적극적으로 바이든 인수위를 인정하고 그 인수행위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거기에 뭐라고 붙였는지 알아? 트럼프가 도와주기로 했다. 받아주기로 했다. 라고까지 뻔뺑을 쳤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네. 내가 보기엔 이게 GSA라는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것 같아.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GSA의 에밀리 머피 이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가지고 CNN이 편지를 공개를 한 건데 CNN 한번 가보세요. 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큰일 났구나라고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올렸습니다. 뭐냐면 GSA의 에밀리 머피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괴롭힘, 위협, 학대를 당했으며 그녀의 가족 또는 GSA 직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강력하게 계속되고 우리는 좋은 것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당신은 아직 해줄 수는 있는데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해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바이든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한 걸 부정한 방법을 빼버리고 바이든을 이겼다고 승복했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를 쓴 거고 그렇죠. 이 안에 더 중요한 맹점은 뭐냐면 제발 협박 좀 하지 마라. 심지어 식구들이나 개까지 죽여버린다고 니들 협박하고 있다라고 보내는 일종의 항의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나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는 어떤 협박도 받은 게 없다. 하지만 I did, however, receive threats online by phone and by mail directed to delay my determination. 그러니까 directed at my safety, my family, my staff, and even my pets in an effort to coerce me into making this determination.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나의 개까지 지금 협박을 받고 있다. 온라인으로, 전화로, 내 가족들, 나의 안전 모든 것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헌법상 선거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부분, 그러니까 헌법상 이 절차가 다 끝나야지만 조달청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헌법에 기재된 선거 절차하고 그 1963년에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른 연방조달청의 지원하고는 지금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의회에서 이 법을 다시 논의하기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일원화시켜달라. 아니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가지고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이 될 수 있냐고. 조건이 갖춰지면 한대잖아. 조달청 담당자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 편지를 쭉 보고 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읽히냐? 그 친구는 미국에서 좀 살았으니까 거기서 일도 하고 있으니까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근데 사니까 영어 잘하시겠네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애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첫 단락의 문장을 보면서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바이든한테 이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라고는 돼 있는데 그 앞에 내용이 그게 법적인 리걸 챌린지 아무튼 결과 공식화라고만 했지 네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은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선자라는 호칭도 없었고 없어요. 법적인 게 갖춰지면 줄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걸 확인해 준 거야. 그리고 제 친구가 굉장히 놀라는 게 말이 너무 어렵다. 이게 편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뭐 공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규정들을 나열하면서 이거를 뭐 네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예요. 협박을 받는 이거 공식 문서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이 용지가 말이죠. 용지가, 조달, GSA의 용지로 쓰여진 건지, 예, 또 그와 관련한 내용, 그 관련한 내용에 공식 법적 문서로 해갖고 접수가 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접수 번호가 찍혀요. 근데 편지지는 GSA 거 쓴 거 맞아. 근데 본인 사인도 없고요. 공문서 접수에 대한 관련된 직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내가 보기에는 공적인 편지가 아니라 바이든한테 보낸 지극히 개인적인 메일인 거야. 제발 협박 좀 하지 마, 이 새끼야. 그래서, 라고 이 메일을 보낸 게 맞다는 거지. 제 친구가 이거를 다 편지를 읽고 나서 CNN 그냥 제가 링크를 걸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고 나서 느낌이 뭐냐면 이게 말이 너무 어렵다. 대신에 끝까지 봐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GSA가 대통령을 고르거나 확인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됐다. 그 다음에 법대로만 한다는 얘기야. 네. 그냥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느낌은 자기가 느낀 느낌은 새 대통령이 누가 오든 나는 죄가 없다. 나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는 법대로 한다. 그런데 엄청 중언부언하면서 우리는 시킨 대로 하고 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보다는 형식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럼프에게도 바이든에게도 안 붙는. 그렇지. 딱 중립적 이야기 현재로서. 눈치만 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확실한 얘기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P통신은 GSA가 분명한 승자로 확인했다. 이거 말이 안 된 얘기고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AP통신이 이렇게 냈다라고 CNN이 또 받아서 쓰는 거야. 그렇지. 이게 일단 처음은 AP통신이 이 얘기를 시작한 거고. 아니요, CNN이 편지를 공개를 한 거예요. 아니, 편지를 공개한 건데 기사 네. 내용을 보면 CNN도 편지를 공개하면서 이 편지에 대해서 AP통신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다라고 얘기하면고 서로 이제 우리 흔히 잘하는 거 있잖아. 중앙일보에 의하면, 그렇지. 세계일보에 의하면 이런 거고, 내가 꼭 주장한 건 아니야라고 이 편지도 공개했는데, 이 편지도 나중에 진위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왜? 사인이 없거든요. 뒤에 있어요. 있긴 돼 있어요? 네, 네. 뒷장이 있어? 두 페이지로 돼 있는데 뒤에 사인이 있고 밑에 참조할 인물들까지 쫙 써놨습니다. 예, 참 써놨는데 저는 이거 그거예요. 그냥 정말 이 사람이 내용상 중언부언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원칙적인 입장인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규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연방조달청장이 후보자, 당선자를 인증할, 그러니까 당선증을 교부할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연방조달청에서 당선자한테 지원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상 연방조달청장이 당선자에게 인수증을 발급한다 또는 인증한다라는 문구가 없어도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왜냐하면 관례상 지금까지는 다 누가 이겼어 그러면은 내가 졌어 이러고 패배 선언하고 바로 이긴 사람이 내가 승리를 했어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언론이 그렇게 누가 당선자다 쓰면은 그런 식의 관례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연방조달청장 역시 아무런 문제 없이 오케이 그럼 지원 들어갈게 이렇게 갔는데 지금처럼
아직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헌법에 게시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조달청장은 본인이 무언가를 먼저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2000년도에 엘고 사태의 상황을 본인이 참고를 처음부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12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해질 때까지는 내가 할 의무가 없어라고 지금 원칙을 다시 밝히고 있으면서 단 내가 분명하게 밝힌 건 난 트럼프 행정으로부터 니들이 주장하듯이 트럼프가 나에게 어떤 압력을 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러니까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압력을 받은 적이 없어. 트럼프로부터는. 중요한 건 하지만 내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바이든 측으로부터는 엄청난 푸시를 받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론과 바이든입니다. 여기 언론엔 바이든. 네, 언론과 바이든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근데 이 내용을 조금만 안에 내용을 파보면 이게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언론은 이 원문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살을 엄청 붙여가지고 지금 마치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출범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돼 있다니까. 네. 제일 이 GS에서 해줘야 될 첫 번째 게 뭐냐면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위한 정부 홈페이지를 열어줘야 돼. 이게 공식적으로 바이든이 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열어 이거 자체도 아예 안 열어줬다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조치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밝히는 온 걸 가지고 이미 정권 인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가 협조하기로 했다. 이건 뭔 얘기야?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무슨 트럼프가 협조를. 근데 우리 연합뉴스 보니까 트럼프 측도 인정하고 협조하기로 해. 이렇게까지 기사를 쓰더라니까.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니 니들.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 CNN을 보고 나서 트럼프 트윗을 새로운 트윗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아니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기사를 먼저 보고 나서 보도했다는 CNN 원문을 찾아 들어갔거든요. 저도 들어갔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얘들이 분명히 뭔가 왜곡을 했을 거다. 봤으니까. 왜곡을 했을 거다. 그러면 CNN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해놨느냐. 그리고 들어갔더니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그 편지를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게 가능해요. 예. 저도 영어 못하는데 친구한테 물어봐서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사실 PC로 열면은 구글이 알아서 번역해주거든요. 그것도 안 돼. 그런데 구글은 못 믿어. 씨. 파파고로도 하고 파파고로. 두 개 다 하세요. 아무튼 이게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언론 CNN을 받아 쓰고 나니까 트럼프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거기 들어갔더니 아까 제가 읽어드린 GSA 에밀리 머피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협박에 굴하지 않아서 참 미안하고 고맙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갑자기 이 트윗이 갑자기 트럼프도 인정했다. 그렇지. 트럼프도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트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와 그녀의 팀이 초기 규칙의 체계 관련해서 수행해야 할 작업을 수행하고 우리 팀도 똑같이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 하자는 거예요. 결국 할 일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우리 언론은 트럼프도 인정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거 근데 어떡해. 급하게야. 지금 급한 거야 쟤들이. 그래서 정말 총공세를 하고 있는 거야. 총 이제 거의 바닥에 몰리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 여론이 바뀌고 있는 부분 안에서의 공포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여론 재판에서 얘네들 부정투표 했네 이것들 나쁜 놈들이네 하는 순간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으로 버텨볼 아무 방법이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뒤집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언론이라는 것들도 전부 다 사주가 지금 이 민주당 배후 세력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하면 CNN은 사주가 팔겠다고 던지겠어. 응? 지금 CNN이 하는 내용과 보도는 우리 AT&T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나중에 나온다니까. 남성 패션의 꽃은 넥타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댄디보이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잘 맨 넥타이는 삶에서 성실함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풀고만 싶은 물건이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의 넥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 매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이 부착된 와이셔츠와 브릿지에 매어진 넥타이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쉽고 간편하며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소 호흡량이 감소되고 특히 두뇌 회전 능력은 15%나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뇌 회전 능력을 15% 떨어뜨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브릿지는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이 넥타이를 매면 체감 온도가 2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만일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 냉방 온도를 2도 올리면 전력 사용량을 17% 줄일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시원합니다. 타이 브릿지는 쾌적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넥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에서 목을 자유롭게 하는 넥타이, 타이 브릿지입니다.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더운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여러분. 송작가 개인의 피땀 눈물을 어떤 미용의 마지막 한 단계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코엔자임 마스크팩 20종 세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해 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꼭 보내주세요. 메일 밑에 보이시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땡트 뉴스도 하고 저희가 좀 웃기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니들은 왜 바이든을 아니고 트럼프를 트럼프가 지지하냐? 지지하냐고. 아니 트럼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이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바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가 다 끝난 선거에서 어깃장을 놓는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네. 법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그게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걸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언론에서 그런 게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꾸 니들 왜 트럼프 지지하냐? 니들 민경욱이랑 똑같아? 이렇게 계속 그게 넘어가는 아니라니까. 거예요. 저는 우리는 지금 그런 댓글이 계속 달리는 게 약간 좀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건지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틀린 보도를 하고 있어요. 틀렸어요. 미국의 대선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토막 소식이 뭐냐면 시드니 파웰 지금 이제 트럼프 측에서 지금 도미니언에 관련된 걸로 맹공을 퍼붓고 있는 시드니 파웰이 잘렸다. 트럼프 그 얘기 캠프에서 어제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잘렸다 그러고 또 오버가 확 떴어요. 네. 근데 지금 줄리아니도 그렇고 리누드도 그렇고 지금 시드니 파웰도 그렇고 정식적으로 트럼프 캠프하고 무슨 수임 계약, 수의 계약 이런 걸 맺은 적이 없어요. 지금은 자원봉사인 거야, 사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를 받기로 하고 얼마를 대가를 갖고 지금 이 소송전이나 지금 이 폭로전에 참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도 얘기 나왔잖아. 지금 저 줄리안이 수임료가 2,200만 원. 2,200만 원씩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수임 계약 없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물론 나중에 이와 관련된 뭐 국가 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수임료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미국 그 변호사법의 특징상 그 안에서 자기 지분을 챙겨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트럼프가 이 사람들을 다 돈 주고 고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선에 섰다고 하는 이 현직 주의 법무장관들 변호사들 또는 민간 입장에서 트럼프를 위해서 뭔가 소송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트럼프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 사람을 자르고 말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정식 계약 해갖고 수임서 받고 이렇게 선불 집어 입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니 변호사가 본인이 수임을 하지도 않은 사건에 돈도 안 받고 지금 나오고 있다고 왜? 그거는 미국 사회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신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대중적으로 빵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그 이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 루인스키 같은 경우에 그게 빵 터져서 우리나라는 그게 빵 터지면 그게 100% 그 여자가 피해자고 그다음에 그게 밝혀지면 안 되고 그 여자 인생 끝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그 루인스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굉장히 유명인사가 됐어. 그걸로 자서전 쓰고 맞아요.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수임을 돈 안 받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이 소송에서 들어가가지고 내 이름 자체가 글로벌하게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이 다음이 이 사람한테 인생이 어마무시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머릿속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이름 하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지금 성공적인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관정 중에 최고는 미국 관정이에요. 그렇죠. 한 방에 지금 몇억 달러가 왔다 갔다. 리너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모자 쓰고 인디안 보고 웃었다고 고등학생 하나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만들어갖고 CNN이 막 두들겨 팼잖아. 근데 그거를 갖고 소송전을 갖고 1억 5천만 달러를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방으로 뜬 거거든, 리너드 변호사가.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지금 있는 상황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니 우리 언론이 얘기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 남의 나라 일을 갖고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 언론이 그러니까. 이따위 보도를 하냐고. 나중에 누가 책임질라고. 그러게요. 응? 어찌 됐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구경하다가 떡만 먹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심하게 편파적인 보도를 내놓고 이걸로 국민들을 흔드는 얘네들의 배후에는 국익도 없고요, 진실도 없고 공정성도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자꾸 메일이나 문자 보내고 아니 이렇게 되면 트럼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기했는데 이거 저 지는 거 아닐까요? 이거 방송 이분들이 아주 즐기고 있어. 3주 되니까. 내기는 하지 대선을. 마세요. 네. 내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희는 바라는 게 네. 우리가 왜 우리나라 언론 얘기할 때도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제발 보도해라. 제발. 소설 쓰지 말고 위인전 쓰지 말고 그냥 있는 제발. 그대로만이라도 보도를 해줘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언론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 대선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되잖아. 여기에서 제가 조국 장관님한테 사업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트럼프 법률 캠프 한국 지부를 맡아가지고 잘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이름만 바꿔붙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것들을 한번 잔인하게 달러로 털어버리는 뭔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근데 드네요. 달러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많이 떨어졌어. 야, 씨, 그걸 농담이라고 치는 거냐? 어쨌든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보니까 또 노딱을 맞았네요. 왜 노딱을 시작한 맞죠? 지 30분도 안 왜 됐는데 여기 왜 노딱을 노딱을 때린 거야? 때리지? 너 욕 안 했는데 우리 구글 욕해서 그런가? 아무튼 구글을 왜 욕하셨어요? 그랬군요. 예. 제가 지구상의 가장 막강한 권력 구글을 욕했군요. 네. 어쨌든 저는 이 CNN 기사 제목 자체가 너무 웃겨서 사실은 CNN 제목 때문에 저는 언론들이 낚였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걸 낚이는 언론도 웃겨. 우리 언론도 이거 한번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기사. 국제부 기자들 다 영어 잘하는데 이상하다. 뭐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영어 잘하는 사람 되게 노딱은 많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네. 노딱은 아무튼,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이제 어차피 이상하게 우리 의지에 관계없이 벽에 갇혔어. 그래갖고 누군가가 우리를 뭔가 이렇게 울타리 안에 딱 가둬놨어. 근데 이게 끝이 없는 거거든. 다만 여기만 딱 막혀 있는 건데 마치 우리가 반대 진영에 고립돼 있는 사람이 됐어.
절대 아닙니다. 그렇네요. 네, 저희는 공정한 언론, 네, 바른 정보 여러분들한테 똑바른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한 송작가의 송작가 TV의 이슈 문제 있어 네, 네. 땡트 뉴스였습니다. 트